가맹비 0원, 인테리어 수수료 0원, 로열티 월 15만원, 정액제, 치킨집 하나 차리면 본사한테만 5천만원 넘게 뜯기는 세상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 넘게 이 방식을 유지한 회사가 있어요. 이삭토스트입니다. 전국 가맹점 900개, 연 매출 540억인데 가맹비를 한 푼도 안 받아요. 착한 기업의 대명사였죠. 근데 지금 그 이삭토스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개점 25개, 계약 해지 22개, 격차가 확 줄었어요.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본사 영업이익률은 10%도 안 돼요. 540억 팔아서 50억 남기는 구조입니다. 에그드랍 본사는 20%가 넘는데 이삭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맹점은 늘지 않고 본사는 마진이 없고 신사업 이삭버거는 5억 손실 내고 철수했어요. 상생 경영의 아이콘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재무제표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 버는 방법 아시죠? 가맹비 받고 인테리어 강매하고 물류에서 마진 뜯고 로열티로 매달 받아먹어요. 치킨집 하나 차리려면 초기 비용만 1억 원이 훌쩍 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본사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가맹비가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예요. 교육비 별도, 인테리어비 별도. 인테리어는 본사 지정 업체 써야 되는데 시세보다 30% 이상 비싸요. 거기서 본사가 리베이트를 받거든요. 오픈하고 나서도 끝이 아닙니다. 매달 로열티가 나가요. 보통 매출의 3%에서 5%,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로열티만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광고 분담금, 시스템 사용료 이런 것도 따로 받아요. 물류에서도 뜯깁니다. 치킨 소스, 튀김가루, 포장재 다 본사에서 사야 돼요. 시중가보다 비싸요. 왜 비싸냐고요?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 하나 끼워놓고 마진 떨구는 거예요. 점주는 모르죠. 그냥 본사에서 사라니까 사는 거예요. 2년 3년 지나면 리뉴얼 압박이 들어와요. 인테리어 다시 해라, 간판 바꿔라, 새 메뉴 장비 들여라, 안 하면 재계약 안 해준다고 협박하죠. 이게 프랜차이즈의 현실입니다. 본사는 점주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다음 점주한테 또 가맹비 받으면 되니까요. 2024년에 49만 개 사업장이 폐업했어요. 하루에 1,300개씩 문 닫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폐업률이 심각해요. 이런 시장에서 이삭토스트의 행보가 유독 독특했어요. 가맹비를 처음부터 안 받았거든요. 어느 기점부터 안 받은 게 아니라 회사 설립 때부터 그랬어요. 2004년에 법인 설립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가맹비 0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창업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김학영 대표가 청주에서 포장마차로 시작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생계 때문에 시작한 토스트 장사였죠.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경영학 전공도 아니에요. 포장마차가 잘 되고 입소문 나면서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비법 좀 알려달라, 같이 하자 이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김학영 대표의 철학이에요. 본인이 생계 때문에 장사를 시작했잖아요.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계가 걸린 사람들한테 가맹비 받아서 뭐 하겠느냐. 그 돈으로 장사 미천이나 더 마련하라는 거죠. 이삭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가맹점주들도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삭토스트 매장에 가보시면 성경 구절이 영어로 적혀 있어요. 종교적 신념이 경영 철학에 녹아 들어간 거죠. 상생 경영이라는 게 그냥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근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가맹비 안 받으면 다른 데서 뜯어가겠지. 물류에서 폭리 취하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뜯어봤습니다. 2023년 기준 매출이 539억 원이에요. 이 중에서 상품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상품 매출이 뭐냐면 가맹점에 원재료 공급하는 거예요. 빵, 소스, 햄, 계란 이런 거 납품하는 매출이죠. 기타 매출이 20억 원 정도 있어요. 이게 로열티랑 교육비인데 로열티가 월 15만 원, 정액제라고 했잖아요. 가맹점 917개 곱하기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대충 6억 5천만 원 나와요. 여기에 신규 가맹점 교육비 더하면 20억 원 맞아떨어집니다. 임대 수익도 좀 있어요.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핵심 수익 구조부터 보면 가맹비가 0원이면 본사 수입이 뭐냐? 물류 마진이랑 로열티일 뿐이에요.
그럼 물류에서 폭리 취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매출총 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39.8%입니다. 40%가 안 돼요.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은 매출 총 이익률이 50%가 넘어요. 물류에서 이삭보다 훨씬 많이 남긴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유통해서 적게 먹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봐야 돼요. 2023년 기준 9.9%예요. 10%가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540억 팔아서 50억 남긴 거예요. 가맹점 900개 굴리면서 50억 남기는 거죠. 에그드랍 본사 영업이익률이 20% 넘어요. 이삭의 2배 이상이에요. 같은 토스트 파는 회사인데 본사 마진이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삭이 덜 가져간다는 증거입니다. 2019년에는 더 심했어요. 영업이익률이 4%밖에 안 됐어요. 매출 294억 원에 영업이익 12억 원. 거의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가맹점 잘 되면서 본사는 쪼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19년 이전이에요. 로열티 15만 원도 그때 도입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로열티도 안 받았어요. 물류 마진만으로 버텼던 거예요. 흑자와 적자 사이를 줄타기 하면서요. 그럼 왜 로열티를 받기 시작했냐? 진짜 마이너스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로열티 없으면 본사가 망해버리는데 그럼 가맹점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로열티도 매출 연동이 아니라 정액제로 했어요. 보통 프랜차이즈는 매출의 3%에서 5% 이렇게 받거든요.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로열티만 100만 원인데 이삭은 월 15만 원 정액으로 받기로 한 거죠. 많이 팔든 적게 팔든 15만 원만 내면 돼요. 혹시 다른 데서 빼가는 건 없을까요? 특수관계자 거래를 봤어요. 동행노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류 담당하는 특수관계 법인이에요. 여기서 원재료 매입해온다고 합니다. 이게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중간에 회사 끼워놓고 마진 떨구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정도면 정상적인 거래 구조예요. 물류를 직접 하려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배송 시스템도 갖춰야 되거든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진짜 이상한 구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치킨 소스를 아무 역할 없는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비싸게 사오게 하거나 시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식용유를 본사에서 비싸게 사야만 하는 거, 이런 게 문제인 건데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판관비 항목도 훑어봤어요. 의심스러운 거래가 없습니다. 임직원 급여를 봐도 과하지 않아요. 2023년 기준 전체 급여가 60억 원이에요. 1인당 평균 9,300만 원. 높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삭 토스트는 장기 근속자가 많아요. 짬 높은 분들이 많으니까 평균 급여도 올라가는 거예요. 가맹점 900개 굴리는 회사 대표가 특별히 고액 연봉 가져간 흔적은 없습니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도 본사가 떼간다는 불만이 거의 없어요. 뭔가 이상한 거래가 있었으면 점주들 사이에서 소문났을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건 실제로 없다는 거죠. 그럼 가맹점주 입장에서 이삭 토스트가 좋은 선택이냐? 여기서 좀 복잡해집니다. 장점은 확실해요.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요. 가맹비 0원, 인테리어 수수료 0원, 로열티 월 15만 원. 다른 프랜차이즈랑 비교해 볼게요. 파리바게뜨 가맹비가 1,300만 원이에요. 에그드랍은 가맹비가 3천만 원, 교육비가 500만 원, 이삭은 교육비 400만 원이 전부예요. 창업 총 비용을 보면 이삭이 확실히 저렴해요. 정보공개서에 나온 기타 비용이 좀 있긴 한데 이건 인테리어나 집기 비용이에요. 본사한테 내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 매장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가맹점 평균 매출이 낮아요. 2023년 기준 이삭 토스트 가맹점 연 평균 매출이 2억 1천만 원이에요. 외식업 평균이 3억 1천만 원이거든요.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그드랍 가맹점 평균 매출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이삭보다 30% 높아요. 면적당 매출로 봐도 이삭이 에그드랍보다 10% 이상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객단가가 낮아요. 이삭 토스트 대표 메뉴인 햄 스페셜이 3,600원이에요. 에그드랍 샌드위치는 6,000원에서 7,000원대예요. 2배 차이가 나죠? 거기다 회전율도 높지 않아요. 토스트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주문 들어오면 철판에 빵 올리고 계란 굽고 야채 넣고 소스 바르고 한 번에 몇 개나 만들 수 있겠어요? 서브웨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해요. 서브웨이 가맹점 평균 매출이 8억 원이 넘어요. 이삭의 4배예요. 객단가도 높고 회전율도 빨라요. 이탈리안 BMT가 7,200원인데 주문 들어오면 조립하듯이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토스트는 객단가도 낮고 회전율도 낮은 아이템이에요. 구조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점주들은 왜 이삭을 선택할까요? 이유는 단순한데 창업 비용이 적게 들고 본사가 떼가지 않으니까예요. 다른 프랜차이즈는 매출이 나와도 본사한테 뜯기는데 이삭은 법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저위험 저수익 모델인 거예요. 대박은 못 쳐도 쫄딱 망하지는 않아요. 생계형 창업자한테는 이게 엄청난 매력이죠. 한 방 노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니까요. 실제로 가맹점 폐점률이 낮았어요. 2021년에는 신규 개점 34개, 계약 해지 11개, 신규 개점이 해지보다 계속 많았어요. 점주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2023년 들어서 이 비율이 좀 좁혀졌어요. 신규 개점 25개, 계약 해지 22개, 격차가 확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안 된다고 느끼는 점주들이 생긴 거예요. 본사는 착한데 내 통장은 빈약해요. 다른 브랜드 했으면 매출이 더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에그드랍이나 서브웨이 같은 대안이 있잖아요. 가맹비는 더 내지만 매출도 더 나오는 곳들이요. 이런 선택지들과 비교하면 이삭이 무조건 좋다고 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이삭 본사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가 메뉴 출시예요. 치킨 토스트 같은 비교적 비싼 메뉴를 내놓고 있어요. 객단가를 올리려는 시도죠. 두 번째가 신규 브랜드 론칭이었어요. 이삭버거라고 2022년에 시작했어요. 수제버거 브랜드였습니다. 토스트 말고 다른 캐시카우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철수를 했고 5억 원 넘는 손실을 냈죠. 시설 비품 정리 비용만 4억 5천만 원, 폐기 손실이랑 손상 차손까지. 사실 이삭 버거는 포지셔닝이 애매했어요. 가성비 버거도 아니고 고급 버거도 아니었어요. 중간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게 제일 안 되는 자리예요. 한국 버거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치열하잖아요. 가성비 쪽은 노브랜드 버거가 꽉 잡고 있고 고급 쪽은 파이브 가이즈, 쉑쉑이 있고요. 거기다 국내 수제버거 브랜드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토스트는 수십 년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지만 버거는 경험이 없었어요. 토스트 잘 만든다고 버거도 잘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다 이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문제였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이삭은 저렴한 토스트예요. 3,600원짜리 토스트, 거기서 10,000원짜리 버거를 팔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실 굳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썼어야 했나 싶어요.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로 했으면 또 달랐을지도 모르죠. 이삭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운신의 폭이 좁았던 거예요. BHC 같은 회사를 보면 참고가 돼요. 치킨 본업은 유지하면서 아웃백이나 창고 43 같은 전혀 다른 브랜드를 인수했거든요.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잘 만든 회사를 사온 거예요. 이삭이 꼭 버거를 직접 개발할 필요는 없었어요. 버거 잘하는 회사를 인수하면 됐죠. 아니면 버거가 아니라 다른 아이템을 찾아도 됐고요. BHC는 순댓국 프랜차이즈도 갖고 있거든요. 이삭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신사업 진출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토스트 하나만 해왔거든요. 한 우물만 판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변화에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외식업은 유행이 빨리 바뀌어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브랜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스무디킹, 에그슬럿, 이츠 뉴욕 스테이크 같은 브랜드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트렌드가 바뀌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럼 이삭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선 재무 상태 봅시다. 총 자산이 255원 정도예요. 여기서 현금이랑 예금이 47억 원, 부동산이 154억 원이에요. 토지와 건물 같은 것들이요. 거기서 임대 수입도 나와요. 부채는 56억 원인데 대부분 운전자본이에요. 매입 채무, 미지급금 이런 거요. 금융기관 차입금은 없어요. 무차입 경영이죠. 2019년에는 시설자금 차입이 48억 원 있었거든요. 그걸 다 갚았어요. 영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차근차근 갚은 거예요. 이제 빚은 없고 순자산이 190억 원이에요.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해서 190억 원을 축적한 거죠. 2019년 이후로 자본금 변동도 없고 외부 투자 받은 적도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장사해서 번 돈이죠. 2023년에 주주한테 40억 원 배당도 했는데 주주가 김학영 대표랑 이준기님 두 분이에요. 50대 50 지분이니까 각각 20억 원씩 가져간 거죠. 이게 나쁜 배당이 아니에요. 그동안 본사 마진 줄여가면서 상생 경영하다가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와서 가져간 거거든요. 박수 쳐줘도 되는 배당이에요. 회사가 흔들릴 걱정은 없죠. 빚도 없고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가맹점이 좀 줄어들어도 버틸 체력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맹점 순증가가 둔화되고 있어요. 신규 개점은 줄고 계약 해지는 늘고 있거든요. 이삭 본사의 수익 구조가 물류 유통이잖아요. 가맹점이 줄어들면 물류 매출도 줄어요. 가맹점 수가 생명인 구조인데 성장이 멈추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마진율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생경영 철학이랑 충돌해요. 물류에서 더 남기거나 로열티를 올리면 점주 부담이 커지잖아요. 김하경 대표 스타일상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희망적인 건 요즘 경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불황이 이삭 토스트에게는 호재일 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저렴한 한 끼가 인기를 끌거든요. 3,600원짜리 토스트로 아침 해결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이삭 매출이 크게 성장했거든요. 2019년 290억 원에서 2023년 530억 원으로 연평균 19% 성장했는데 다른 외식업이 다 꺾일 때 이삭만큼은 올랐죠. 그래서 불황의 토스트라는 별명이 있어요. 소주가 불황의 술인 것처럼 토스트가 불황의 아침 식사인 거죠. 저렴하게 한 끼 때우려는 수요는 불황일수록 커지거든요. 다만 영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브랜드도 수명이 있어요. 20년 전에 대세였던 브랜드가 지금 다 있나요?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 사라진 브랜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삭이 살아남으려면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토스트 하나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신메뉴든 신규 브랜드든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해요. 버거는 실패했지만 다른 시도를 해야 돼요. 배달 전문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 해외 진출을 해볼 수도 있고 편의점 제품으로 확장할 수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줄어들어요. 정리해드릴게요. 이삭 토스트는 진짜 착한 프랜차이즈가 맞아요. 재무제표 뜯어봐도 점주한테서 뜯어가는 구조가 없어요. 가맹비 0원, 인테리어 수수료 0원, 로열티 정액제 다 사실이에요. 물류 마진도 과하지 않아요. 매출 총 이익률 40%가 안 돼요.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많이 낮죠. 영업이익률도 10%가 안 되고요. 본사가 적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빼돌리는 것도 없고 임직원 급여도 과하지 않아요. 진짜 상생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증명이 되죠. 다만 점주 입장에서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객단가가 낮고 회전율도 낮아서 매출이 적게 나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했으면 더 벌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위험 저수익 모델이에요. 창업 비용 적게 들고 본사한테 뜯기지 않지만 대박은 치기 힘들죠. 지금으로 봐선 딱 생계형 창업자한테 맞는 모델이에요. 한 방에 큰 수익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맞지 않죠. 거기다 본사도 마진이 적어서 여유롭진 않아요. 가맹점 수가 줄어들면 바로 휘청일 수 있는 구조예요. 상생 경영의 대가로 안전판이 얇은 거죠.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외식업 트렌드가 빨리 바뀌잖아요. 이삭버거 실패해서 봤듯이 신사업 역량도 부족하죠. 그래도 저의 아침을 책임진 것처럼 좋은 경영 철학 때문에 응원하게 되는 회사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생 경영으로 900개 가맹점을 키웠잖아요. 20년 넘게 가맹비 0원을 유지했고요. 착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상생 경영이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이삭 토스트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